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들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요 사이에는 좀 이제 네.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 좀 하느라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모두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나눠볼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죠. 뭐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대형 IT 기업들이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요,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 이승훈 교수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또 에너지 IT학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나요? 네, 에너지 IT 학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실은 IT 대학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IT 대학에서 저는 플랫폼 이론이라는 과목과 그다음에 플랫폼 혁명의 이해, 얘는 플랫폼 관련된 강의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들 중에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야, 교수님께서 그걸 또 하고 계시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교수가 된 지는 이제 딱 5년밖에 안 됐고요. 네. 예.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싸이월드, 예. 그다음에 메신저 네이트온, 그다음에 11번가, 예. 그다음에 인터파크 이런 기업들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니까 예. 학교에서 저보고 이제 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플랫폼을 가르쳐 봐라. 네. 그래서 실은 교과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처음 이제 맞아요. 5년 전에 처음으로 플랫폼이라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이제 교양 과목은 최근에 하나 새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4월에 책도 출간하셨대요. 그래요? 네,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책 부제를 보게 되면 1등 플랫폼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플랫폼 기업 앞서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랫폼 기업을 쉽게 설명드리는 건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아마존, 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은 플랫폼 기업인데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이제 플랫폼이란 단어가 너무 이렇게 범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실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도대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예. 쉬울까라고 맞아요. 하는 맥락에서 고민을 좀 해봤었고요. 네.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이번에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아, 네. 플랫폼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 구글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소비자, 생산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하면 거기 연결시키는 이런 기업, 그걸 핵심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 얘기가 네, 네요 네. 그래서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두 교수님이 자꾸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은 제가 이제 플랫폼을 설명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게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종류의 사업 모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포항제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생산자고 네. 자기가 공급자가 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인데 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대부분이 모두가 다 양면 시장, 즉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두 가지를 모두가 대상화 시켜놓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시작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글로벌 기업 가치 랭킹에서도 살펴봤을 때 10위 안에 포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기업 가치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짜 그 수익 창출 능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수익이라는 측면,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익,
그 영업으로부터 창출하는 현금의 개념에서 놓고 보면 뭐 애플이 2018년도에 77빌리언 US 달러 기준으로 그리고 뭐 구글이 뭐 한 37빌리언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제 10빌리언이 넘어가는 네.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이상의 그렇죠. 이익을 만드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물론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석유를 네.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혹은 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도 이익의 규모는 꽤 큰데요. 이들은 이제 멀티플이 다른 거죠. 그렇죠. 멀티플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 주가가 다른 거죠. 주가가 다르네요. 주가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이 되게 오래 갈 것이다. 이러한 이익이 되게 오래 갈 것이다라고 시장이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제조업체보다 이런 서비스 플랫폼 기업에 더 수명이 길 것이다. 그렇죠. 예. 뭐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 올해 1조 원의 이익을 냈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1조 원을 낼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20년 동안 이렇게 낼 것이다 라고 시장이 봐주는 거죠. 그만큼 안정적이다. 독과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결론은 실은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독과점에 이르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좀 설명드려야지 이제 이 가치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게 네트워크로 어차피 생산한 소비자를 그렇죠. 글로벌 네. 연결하기 때문에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커지죠.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 플랫폼 기업을 얘기할 때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트워크 예. 효과. 네. 네트워크 효과는 커질수록 그렇죠. 약간 눈덩이처럼 예. 커진다는 개념인데요. 예. 이제 플랫폼 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교차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 그렇죠. 교차. 예. 이게 뭐냐면 판매자가 많아지면 실은 구색이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판매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이 소문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일로 많이 옵니다. 그렇죠. 네. 소비자가 많이 오면 판매자가 더 판매자들도? 옵니다. 네. 이게 바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즉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하니까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면 점점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아마존이든 간에 한 번 시장에서 이런 교차 네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스테이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부터는 아무도 못 쫓아오는 수준의 속도로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영어권 시장에서 거의 그렇죠. 100%, 맞아요. 페이스북은 23억 명, 아마존은 그 어마어마하죠. 리테일 시장 중에서 먹는 거, 기름 넣는 거 빼고 미국 시장에서 21%의 마켓쉐어를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런 네. 플랫폼 기업에서는 그런 플랫폼 기업만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모두가? 참여하는 생산자, 소비자, 저도 생산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네. 기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내도 장사할 수 있는 기본이 플랫폼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끌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윈이 최근에 한 표현이 네. 그 타오바오와 예. 뭐 티몰, 차이니아오라는 유통망, 예.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 그룹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갖고 뭐라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들이 미국의 애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태계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좀 이제 과장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실은 그런 기업들은 예전에 저희가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대리점까지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품만 잘 만들면 글로벌리 알리바바가 다 유통해 주겠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유선통신을 넘어서 바로 네. 무선통신으로 갔고 네. 무선통신에서 스마트폰을 바로 사용하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결국 시장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보시면은 싸이월드도 하셨고 네이트온도 하셨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을 좀 만드실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재미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이제 플랫폼이 실패자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은 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사고 자체가 제가 싸이월드를 하면서 이제 제 직원이 250명이었는데 네. 250명이 같이 이제 모든 서비스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플랫폼이 아니에요. 사실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쌍방향이 아니다. 네. 예. 싸이월드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싸이월드 내에서 지금 페이스북은 일종의 미디어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이제 페이스북 안에서 누군가 글을 쓰면 맞아요. 그게 페이스북 23억 명 생태계 내에서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공유를 구조를 하는 만들어 것도. 놨어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제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페이스북에 한 명 한 명이 다 편집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내가 공유를 눌러주면 그만큼 그 컨텐츠가 맞아. 중요해지거든요. 네.
근데 싸이월드 때는 뭐냐면 철저하게 미디어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네. 관점에서 나쁜 기사는 안 올렸죠. 아,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얘기만 돌리니까 싸이월드 내에서는 정치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일상 그런데 얘기를 많이 중국은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성공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언어도 중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시장이 너무 좁아서 네. 처음에 신고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은 당연한 걸 텐데요. 네. 실은 이제 뭐 지금 저는 이제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어디 있냐라고 네. 하면 뭐 배달의 민족 배달의 또 민족. 네, 예를 드는데 쿠팡 어떻습니까? 네, 쿠팡도 이제 뭐 아마존 방식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되게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수수료를 12.2%인가를 받았죠. 받아서 이제 수수료 떼기를 하다가 이제 하도 막 욕 먹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기사들 나오고 하다가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고 나서 쭉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수익 모델은 뭔가요, 그럼? 광고죠. 광고를. 즉 새로이 이 동네에 치킨집이 열렸으면 그 집은 광고를 하죠. 예. 알리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광고 매체로 쓰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 식의 이제 플랫폼으로 형성되어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배민라이더 같이 이제 좀 더 많은 식당들 기존에 배달을 안 하던 식당들도 이제 공급자 풀에 집어넣는 형태의 이제 배민라이더 같은 도구도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다 공급자도 확대, 소비자도 확대 하는 형태의 모델로 좀 정착을 하고 있죠.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또 미디어 플랫폼이 될 수도 네, 있겠지만은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도 또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유튜브를 함께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요즘 미디어와 관련한 플랫폼 이야기할 때 유튜브 이야기를 뺄 수가 없잖아요. 네. 매일경제TV에 그 유튜브 콘텐츠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책에서도 그 미디어 플랫폼에 네. 대한 실은 컨텐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컨텐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쓰긴 썼는데요. 네. 제가 이제 컨텐트 플랫폼에 드렸던 얘기 딱 하나요. 실은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설명할 때 네.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넷플릭스와 유튜브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서비스고 네. 유튜브는 플랫폼이다. 넷플릭스는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한 4만 5천 시간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한 달에 뭐 10,000원씩 네. 받고 팔죠. 소비자한테. 전형적인 서비스 형태. 네. 그리고 유튜브는 그냥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한테 와서 알아서 놓으세요. 네.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갖춰주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하고 중간에 플랫폼만 관리하죠.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유튜브는 실은 아무도 상대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장악돼 있고 네. 그러니까 독점이죠, 실은. 네. 넷플릭스가 올해 2019년에 컨텐츠 예산으로 책정한 게 15 빌리언 US 달러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기 위해서 쓸 돈이 15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한 16조, 17조 네.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콘텐츠에 쓰겠다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하네요. 그걸 써야 지금 디즈니가 하고 있는 훌루,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하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다음에 새로이 진출하겠다는 애플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실은 애플이 마음을 먹고 뭔가 컨텐츠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장악해야겠다. 그리고 나의 로얄 고객들, 나의 충성한 고객들 8억 명이 컨텐츠를 사게 만들겠다. 그렇죠. 마음을 먹으면 넷플릭스는 지금 적자입니다. 넷플릭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15 빌리언 US 달러를 이 오리지널 만들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운명은 언제나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플랫폼은 좀 평화롭네요.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죠. 저는 그 교수님 저는 관심 있는 게요. 네, 네. 우리 대학에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창업을 하고 많이 가르치고 네. 노력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창업하는 걸 보면 플랫폼 기업에서 어떻게 내가 물건을 파느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도 유리하고 당신들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생태계 내에서 돈을 벌고 사는 방식이 예. 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글을 써서 예. 사이트에다 글을 만들어 놓으면 구글에서 검색 결과에 걸리면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애드센스라는 툴에 의해서 구글이 번 돈의 68%를 컨텐츠 생산자한테 줍니다. 아, 그렇죠. 네.
페이스북은 아직 안 나누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요번에 이제 암호화폐 만들면서 맞아요. 아마 그걸 나누려고 지금 생각 중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페이스북에 활동을 하면 제 담벼락에다가 자기네들이 광고를 하거나 혹은 그 뉴스피드를 통해서 자기네들 광고를 피딩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일부분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아마 좀 이렇게 또 라이징이 일어날 것 같아요. 페이스북 라이징. 맞아요. 예. 결국은 어떤 그 생태계 내에서 플랫폼 기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단 그 풍토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네, 맞아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것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을 규제해야 된다, 구글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플랫폼 기업이 공룡처럼 커져서 독과점 업체가 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규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미국의 공정위든 우리나라 공정위든 평생 겪어보지 못할 독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독점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추럴한 독점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냥 독점을 규제한다고 이 독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은 그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써달라고 해서 썼던 게 단어가 선한 독점이에요. 선한 독점이다. 예. 독점을 선하게 만드는 길은 실은 분권에 대한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글이 지금 68%를 나눠주거든요. 근데 구글이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68%를 좀 올릴 생각이다. 더 올린다. 예. 그러니까 이익을 같이 그쵸. 나누는 거네요. 그래야 보다 많은 지식이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구글은 열심히 해요. 아마존도 악명이 높은데 지역 커뮤니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네. 쓰겠다라고 지금 네. 자꾸 광고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존이 고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기술의 발달로 드론으로 배달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네. 앞으로 배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지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그게 이제 실은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되게 분권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플랫폼을 경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긱 워커스 라이징이라고 이제 우버가 상장할 때 우버 기사들이 우버 앱을 끄자라고 네. 했었죠. 맞아요. 그게 이제 긱이 이제 GIG라고 임시 노동자. 그러니까 우버에서 우버 노동을 하면서 우버에서 드라이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제 이 모임이 긱 워커라이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했었죠. 우버가 진짜 공유 기업으로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경우 지금 최근에 타다에게 대해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요. 되게 긴 얘기인데요. 네. 네. 타다는 제가 보기엔 되게 나이스하고 잘 만든 법인 택시. 그렇죠. 서비스 기업이죠. 서비스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산학금이 없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법인 택시 기사들은 하루 운전을 하시면 14만 원 정도의 산학금을 내셔야 돼요. 네. 근데 타다에는 기사에 그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기존에 그걸 직업으로 하고 제도권 내에서 일을 하던 택시 기사님들은 그 사람들이 싫은 거죠. 어찌 보면. 싫죠.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선택의 그렇죠. 폭이 넓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업계가 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좀 이 부분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잘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야, 네트워크 시대에 이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네. 플랫폼을 구성해서 코스트도 싸고 소유자에게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 기존의 산업화 시대에 이 기득권 차원에서 막는다는 게 쉽지 않겠는데요, 그게. 근데 이제 뭐 저는 언제나 여러 각도를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맨하탄에서는 교통 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버가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네. 네. 우버- 차량 등록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버를 타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요. 그러니까 자기 차는 있고 주말에 쓰고 그리고 우버를 열심히 타는 거죠. 근데 차는 더 전번에 막히고요. 구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내놓으면 네. 15%만 가지고도 지금 네. 전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기사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옆에 빈자리를 파는 것만으로 한정이 되어졌으면 이 플랫폼이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 미국의 경우는 아까 중국보다 훨씬 더 실은 전업 우버 기사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은 택시가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버의 맨 처음엔 공유 경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그워커를 양성시킨 네. 뭐 그런 플랫폼이 됐다. 혹은 대형 법인 택시가 생겨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좀 오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많이 플랫폼에 대해서 잘 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아신 것 같아. 제가 진짜. 연구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제 방송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네. 구직자가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을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서로 만나요. 그러니까요. 1년에 2억 명이 거기서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그 플랫폼 이름이 집 리크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 한다는 게 이게 사람을 뽑는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라고 하는 출중한 서비스가 이미 많이 존재하니까 실은 별로 그런 형태의 개방형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개방형이 거예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아직 개방형 플랫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기 이력서 갖다 내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훌륭한 이 잡 그렇죠. 서비스들이 잡 서치해주는. 잡 서비스들이 구글의 플랫폼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잡에서 그 잡을 찾으면 인크루트랑 연동돼서 잡이 나와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플랫폼을 잘 활용하잖아요. 물건 살 때도 그렇고 네, 또 네. 자기 소개할 때도 잘하는데 네. 우리 특히 50, 60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잘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좋은 어드바이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잘 애써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플랫폼이 아까 뭐 처음에 인트로 할 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 이미 옆에 와 있고 그다음에 실은 저는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주체들도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픈투비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플랫폼적 사고가 좀 많이 막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뭐 그게 교육을 통해서든 혹은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든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시면 네. 뭐 좋은 플랫폼 기업을 활용하든 뭐 플랫폼 기업이 만들어지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이 좋은 책을 내셨던데 많이 읽히고요. 네. 또 우리가 좀 배웠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제가 네. 보니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 저 열심히 보겠습니다. 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뭐 20대라든지 30대 그래도 말씀하신 50대, 60대까지 모두 플랫폼을 누릴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is is why I always whisper.